야, 다 죽었는지 확인해봐. 누군가 들어와서 그 피해자들 발로 목을 다 밟아보면서, 근데 마지막에 생존자 이씨 목을 밟았어요. 약간 꿈틀거렸는데 이 아줌마는 살은 것 같은데 하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범죄 분석, 사건 이슈 등을 다루는 유튜버 깡철중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 여전히 윤곽조차 없는 용의자들, 그런 사건을 소개하면서 제 나름의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이름이 뭘까요? 많은 그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일명 사바이 주점 살인 사건이라고 1998년도에 일어났어요. 근데 당시 현장이 너무 잔혹해서 아직까지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있죠. 사바이 주점 살인 사건이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손님으로 온 용의자 남자 3명이 업소 안에 있던 준 여성, 또 지인 택시기사, 손님으로 온 여성 2명, 4명을 가지고 있던 흉기 2점, 사시미 칼과 그 마체타 칼이라고 람보 칼이 있어요. 목을 절단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다 훼손하고 증거 인멸한 후에 도주를 했는데, 당시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생존자 이 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배와 목에 칼을 맞고도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착수하시게 된 거예요? 착수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사건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그런 마음에 제가 한번 분석을, 이렇게 분석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쉽게 내린 결론이 아니라 아마 현장을 제가 한 3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갖고 제 머릿속에서 수천 번 지우고 내린 최종 결론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사건은 이미 많은 방송에서 보도되고 여러 매체에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잔혹하고 또 피해자가 많고 용의자가 3명이고 이걸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에 제가 접근했고요. 1998년 6월 14일 날, 이날이 프랑스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가 열리는 날인데, 22시경에 손님 3명이 이 업소에 술을 먹으러 와요. 피해자 언니분이 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이 손님들이 양주와 안주를 시키면서 1번 방으로 안내를 받아요. 그러한 이후에 20분 뒤인 22시 20분경에 술집 근처에 있던 주방,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두 분이 맥주 한 잔 먹으려고 와요. 2번 방에 안내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 노래 부르다가 그 중에 용의자 중에 한 놈이 외부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옆방에 온 손님들을 보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저분들 우리 방에 합석할 수 없는지. 그래서 마침 업소 주인이 그 여성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같이 1번 방으로 합석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술을 같이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23시 50분경에 마침 피해자 언니하고 동생이 이제 친언니 동생 사이인데, 동생이 가게를 오고 언니는 퇴근을 하게 되는 거죠. 23시 50분에 두 분이 교대를 한 후에 1시 30분경에 언니가 가게를 전화를 겁니다. 동생한테 가게 무슨 일 있니 없니? 무슨 일 없다, 괜찮다, 그래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마지막 1시 30분에 끊어지고, 1시 30분부터 2시 30분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데, 그 방에서 놀던 두 분이 1번 방에서 나와서 자기네 2번 방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방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고 언론 매체에는 사소한 다툼 또는 성추 있지 않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그 용의자 3명하고 준 여성, 그 다음에 마침 그때 축구를 보러 온 준 여성의 지인 택시기사, 이 5명이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술집에서 흔히 있는 다툼이니까 무시했는데, 갑자기 용의자 3명이 준 여성과 택시기사 고씨 두 사람을 결박을 한 채로 2번 방으로 몰고 들어온 거죠. 이때 가지고 있던 흉기, 주인 여성이 살려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칼을 입에 넣어서 긋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택시기사 고모씨 제발 말로 하자 17차례 배 가슴 찌르면서 마지막 폐를 간통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그 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그분 박씨, 이분이 차고 있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이 목걸이를 주지 않겠다고 막 발악을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뭐리 중요하나, 빨리 드려라 하는 순간 이 여성도 칼로 목을 꽂아서 바로
이 절창이라고 하는데요. 절단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 생존자 이 씨 역시 목과 배에 칼에 찔렸어요. 다만 의식이 있는 채로 버텼는데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을 때 바깥에 발자국 소리 또는 물을 뿌리는 소리, 정리하는 소리, 유리와 컵, 접시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다 죽었는지 확인해봐. 누군가 들어와서 그 피해자들 발로 목을 다 밟아보면서 근데 마지막에 생존자 이 씨 목을 밟았어요. 약간 꿈틀거렸는데 이 아줌마는 살은 것 같은데 하니까 바깥에 있던 한 용의자가 야, 그 아줌마는 냅둬 하면서 유유히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생존자가 그 계단을 억지로 올라와서 지나가는 행인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분에 의해서 이 사건의 몽타지 전말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용의자 윤곽조차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목도 자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뭐 여자분들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당시 그 뭐 하의는 벗겨졌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로 머리카락을 막 잘랐어요. 그다음에 칼로 이미 죽은 사람의 엉덩이를 막 찌르는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멈출 수 없는 그냥 가학적인 행동. 더 죽이고 싶은데 막 분노를 멈출 수 없는 그런 가학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 하인은 뭐 주인, 술집 주인, 뭐 옆에 있는 여자 이런 걸 다 벗겨놓은 거예요? 다 벗기진 않고 일부 벗겨졌고요. 그 생존자 그분도 계단 올라갔을 때 하의가 벗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네요. 그 범인들은 왜 그렇게 죽이게 된 걸까요? 저는 사건의 원인을 도우미 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두 여성 합석을 해서 같이 놀면서 용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 한 명이 허벅지를 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이 어린 친구가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고. 야, 너 뭔데 어린 놈이 감히 나이 많은 누나한테 이렇게 짓을 해? 했을 때 이놈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 한 놈이. 보통 사람이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하고 했을 텐데 사람을 죽인 놈들이라고. 그럼 이놈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난리가 났을 거라고. 이 아줌마야, 네가 이 방에 합석했을 때는 감당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두 놈이 말렸을까? 합쳤을까? 저는 말렸다고 봐요. 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말렸는지 나는 그걸 무조건 말렸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두 분이 일본망에서 나와서 집을 안 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안에서 싸움이 났고 난리 났으면 바로 집에 갔을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말렸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또 궁금한 거는 왜 얘네들은 그렇게 큰 칼을 들고 그 술집을 간 걸까요?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지형을 알아야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알아야지만 그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바이 주점 위치가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 150m 정도 우측 대로변 주차장을 끼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이 술집에 술을 먹으러 가려면 왜 이 술집에 갔냐 이거야.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사건을 풀려면 왜 이 친구들이 여기 왔을까? 강남의 널린기 술집인데, 자,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역삼동 방면에서 오면 압구정역에서 유턴해서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용동대교에서 방면에서 오려면 다시 마찬가지로 압구정역에서 유턴해야지만 이 업소를 다 갈 수 있고, 신사동 방면에서 오더라도 또 압구정역에서 유턴해서 들어와야 돼. 자, 이 세 방향은 아니다. 자, 그럼 어디서 왔느냐? 저는 동호대교 타고 북쪽에서, 쉽게 해서 서울 강북에서 내려왔다고 저는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을지병원 사거리 50m 지점이 우측에 있는 술집인데, 이 술집만 지나면 신사동, 논현동, 역삼동, 청담동 널린기 술집이야, 젊은 친구들이. 근데 여기는 갈만하지 않는 술집을 왜 이 친구들이 갔을까? 이 친구들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친구들은 사바이 주점에 술을 먹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러 온 것은 절대 아니다. 급히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결론을 먼저 냈어요. 이 결론 내리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왜 몸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몸을 숨기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걸 제가 그냥 내뱉으면 말이 안 되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 23시 50분경에 주인 언니가 동생과 교대하고 퇴근을 하는데 가게 앞에 비스듬히 세워진 차가 한 대 있었다. 이것은 급하게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다 보는 거고, 두 번째, 이 친구들이 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시미 칼, 마체테 칼, 마체테 칼이 뭐냐면 그 람보 칼 또는 그 스킨 수급할 때 묵직하게 시커멓게 생겨서 밑에 톱니가 있는 그 칼을 말해요. 그다음에 타이, 철사 이걸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거는 아마 다른 장소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들어왔다고 본 것이고요.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푸는 제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2시경에 이 용의자 갑이 술과 안주를 시키면서 도우미를 요구했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을이 야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여자 끼고 놀 때야 이 멘트를 나쁜 쪽으로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나쁜 짓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놀 기분 아니잖아. 조용히 술만 마시고 나가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럼 이 세 명을 이제 어떻게 쫓아가셨어요? 저는 모든 사건을 현장에서 봅니다. 외부에서 이 사건이 너무 크다 해서 누가 죽였을까, 왜 왔을까 이것만 고민하다 보면 이 사건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찾은 것은 이 친구들이 모든 현장을 훼손하고 이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의 직업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먼저 우선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유일하게 현장에서 남은 것은 골무. 이 골무가 뭐냐면 노란색 골무인데 재본할 때 전기 전자 제품할 때 만드는 골무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각이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탁자나 술병을 닦을 때 신문지를 이용했어요. 왜 신문지로 이렇게 닦으면 모든 지문이 지워집니다. 이게 휘발유성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걸로 저는 한 명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로 봤어요. 당시 인쇄업이 서울 을지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손님을 합석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부킹을 알선해주는 웨이터 이런 출신이 아닐까. 마침 그 중에 용의자 중에 한 놈이 밑에 기지바지에 와이셔츠를 입은 놈이 있었어. 아마 그 놈이 술집 웨이터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고 현장을 훼손했는데 술집 마감할 때 청소를 그렇게 하거든요. 구토물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를 훼손하지 않았나 그렇게 두 번째 봤습니다. 그 역시 북창동, 그다음에 종로, 청량리, 수유리 정도 그 당시에 강북에는 그런 유명한 술집과 나이트클럽이 많았죠. 또 하나는 사람 목을 주저없이 목을 긋는다? 이건 쉽지 않은 전까지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도축업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택시기사 고모 씨를 결박할 때 이 철사를 한 손에다가 먼저 매듭을 짓고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매듭은 보통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이런 매듭을 짓지 이런 매듭은 거의 흔치 않거든요. 이 매듭을 제가 찾아본 결과 동물, 돼지나 나를 때 이런 매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축업 하니까 마정동이야. 근데 이 세 명의 직업군을 제가 나름의 분석으로 추리하다 보니까 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킨 것이 서울 중부 지역이야. 이 중부 지역이 20여 년 전에는 그 여인숙이 많았어요. 월 10만 원만 내면 달빵이 있어요. 달빵.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들이 그런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늦게 퇴근하고 와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네 그 생활 힘들다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런 얘기 한탄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한탄하자 이렇게 결성된 친구들이 아닐까. 물론 이 친구들의 선후배 관계 고향 친구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사바이 주점이 위치한 자리가 거기서 50m만 벗어나면 널린기 술집인데 유독 사바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서울 강남지를 모르는 친구들, 그러니까 서울 경기 태생은 아니라고 저는 본 거죠. 지방에서 상경해서 각자 넋두리 하다가 만난 사이. 그래서 한탕하자. 그렇게 결성된 진짜 사소한 절도 폭력권은 있을지언정 강력 범죄자는 아니었다. 제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런 증거를 찾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쫓아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27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무언가 있지 않을까. 거의 넉 달간을 주변을 탐문합니다. 그 친구들이 근무했을 인쇄소 다 폐업을 했고요. 혹시나 그중에 갑을 병 중에 제가 이 친구한테 가장 꽂힌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보통 갑하고 을하고는 틀리게 몸이 좀 얼굴이 갸름하고 얼굴 시커멓고 마른 체형입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했다고 본 거야. 나는 운동. 그래서 인근에서 동호회 모임이나 축구나 테니스 등 배드민턴 동호회 쪽으로 제가 확인을 했지만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하나의 분석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자기네가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죽이고도 검거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2, 3, 4, 5, 6 범행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998년 6월 14일 이후 서울 기준이에요. 전국에 발생한 강도 이상 모든 사건을 제가 인터넷에서 싹 뒤집니다. 그래서 수백 건을 뒤져서 추려서 마침내
진짜 인터넷 수면 밑에 있는 사건 하나를 끄집어 올리는데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1999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술을 먹다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허벅지를 찔러 죽여 그리고 외국으로 극단적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제가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상해치사거든요. 가사출혈로 사망했는데 보통 이거 피해자 가족이나 합의하거나 그냥 형사로도 한 3년에서 5년 가실치사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과 합의만 된다면 한 1년 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극단적으로 해로 도주했다? 아차, 사바이 사건과 4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 사건으로 내가 상해치사 사건으로 검거됐을 경우에 이미 이전에 자기네가 저질렀던 사바이 사건이 밝혀지면 이거는 그 당시에 사형이거든요. 극단적으로 도주했다. 난 그렇게 본 거죠. 38세 정모 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검거됐느냐. 해외 도주했다가 7년 만에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2005년도에 돌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38세 정모 씨입니다. 해외로 도주하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걸 몰랐던 거죠. 2005년도에 검거돼서 이제 살인죄로 복역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잡힌 거는 이 종로 그걸로 잡힌 거예요? 사바이로 그렇죠. 잡힌 게 아니라? 사바이로 잡힌 것이 아니라 종로구 통인동 사건으로 잡힌 거죠. 제가 이 사건으로 이 친구가 극단적 도주를 했다는 거, 승부수를 던진 거죠. 왜 그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외국을 도주했을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바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마 해로 도주할 때 이를 도운 조력자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운 조력자가 사바이 사건과 연관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 경찰들은 지금 이거의 관계성을 모르는 건가요? 경찰들이요? 그런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죠. 말렸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합석했을 때 누군가 허벅지를 만졌는데 나머지 2명을 말렸다. 그렇게 추리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용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일어났어요. 여성분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난리 났을 거라고. 나이 어린 것이 왜 네 허벅지를 만지고 뭐하는 짓거리냐고. 보통 사람이면 말렸겠죠. 근데 어떤 놈들이에요? 사람을 죽인 놈들이라고. 야, 네가 뭔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가 합석했을 때는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분명히 난리 났을 거라고. 윽박 지를 때 옆에 있던 용의자 2명이 적극적으로 말렸을 거라고. 왜냐? 이 사건으로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왔을 경우에 이미 이전에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동고대교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름의 이 친구들이 범행한 장소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은 경기 북부, 서울, 강북까지 다 카트를 하고 동서남북 잘라서 분석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경기 이북은 아니에요. 왜냐? 경기 이북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면 서울 강북에서 끝났어. 강남까지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야. 제게요. 서울 강북인데 은평이나 마포 쪽, 신촌 쪽이면 동호대교를 넘을 일이 없어. 마포대교나 한강대교로 빠졌을 것이다. 즉슨 이 친구들은 제가 서울 강북을 잘랐을 경우에 동쪽 방향, 그러면 거기 보면 하양리, 청량리 방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즉 한강을 끼고 다리를 건너면서 있지도 않을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다고 생각한 거라 이 친구들은. 그래서 급히 동호대교를 넘어오면서 급하게 간판이 보이던 이 술집으로 급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제1의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강도 이상의. 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사람을 살했던 이유 뭐냐? 결론은 도움인데, 자, 이 여성 2번이 자기네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자기네끼리 앉아서 놀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왜? 여성 2분이 놀다가 맥이 빠지는 거지. 양주도 한 3병 이상 마셨어. 야, 돈 올까? 다시 도우미를 부르고 나온 거야, 카운터 앞에.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도우미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아줌마도 알아. 왜? 월드컵 때문에 도우미도 없을 뿐더러 그 합석했던 나온 여성이 저 친구들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분명히 나왔을 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인 여성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 시간에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어라고 거절했을 거라고. 그러면 술을 많이 먹었 이 용의자들이 아줌마 장난해? 불러달란 말이야. 왜 안 된다고 자꾸 하느냐? 이때 옆에 있던 택시기사 고모 씨가 거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친구들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럼 이미 흥분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 누구야? 사장이야? 아닌데 나는 사실 월드컵 보러 온 지인인데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간섭하고 치냐 새끼 하면서 그냥 둘러팼다고. 이때 한 놈이 차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거라고. 그리고 결박하고 2번 방으로 몰고 들어간 거라고요. 자, 분노야, 우월감. 무슨 우월감이냐? 우리가 조금 전만 해도 다른 곳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굴욕시키고 돈을 뺏어온 우리인데 감히 니까짓게 우리를 무시해?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난 본 거죠. 이게 어쨌든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검거가 돼야 될 텐데 이 범인이 형사님이 보시기에는 검거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사실 분석을 하면서 용의자를 지명을 해버렸어. 그냥 서울 종로구 통인동 포장마차 살인사건 정모 씨를 지명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 외국에 도주한 놈이라고.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태안이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나머지 두 친구, 이 친구 역시 2년 43일만 외국에 나가 있으면 이 친구들 역시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검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범이라는 사람은 한번 와서 자수를 해가지고 잡혔다 했잖아요. 그 사건을. 그리고 다시 나갔을까요? 언제 뭐 출소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국 나갈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는 살아있는 거군요. 무조건 공소시효 살아있죠. 근데 나머지 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 어떤 해에 뭐 체류하든 간에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2년 43일만 나가 있으면 무조건 된다. 여전히 공소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뭐 실체가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범인이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하셨고 잡힐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사바이 현장에서 뭐 도출된 증거나 찾으신 게 있으실까요? 당시 이 친구들이 많은 증거를 훼손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쪽지문 3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지문 3점하고 이 친구들 충분히 대조하면 이 친구들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뭐 들었던 생각이나 그런 마지막 한마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27년 전에 제가 오늘 지목한 용의자 정모 씨가 서울 종로구 통인동 포장마차 살인사건으로 극단적 해외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성공을 했고요. 아마 그 친구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때 던진 정모 씨 승부수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재 자충수로 보이며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바이 사건의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친구들이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제가 연속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